신체 세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의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부족하게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아 생기는 병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많은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잠깐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매일의 식단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을 마시는 데 있어 해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항상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최악의 물을 섭취법 4가지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물 섭취 방법은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에너지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에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계속 소비하고 있어 아침에는 그 손실된 수분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위한 기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은 밤 동안 쌓인 다양한 세균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균들은 밤 동안 우리의 구강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합니다. 특히 밤에는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는데 이로 인해 세균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입안에는 600에서 700여 종의 세균이 상존하고 있으며 잠자는 동안 더욱 번식해 잇몸과 혀 등에 10만에서 100만 개의 세균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거나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시면 이 세균들은 그대로 치아로 침투해 병증을 일으키기 쉬우며 치아에 침투한 세균들은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 몸속으로 들어가 장기에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이는 치아와 잇몸 문제, 예를 들면 충치나 잇몸염, 그리고 나쁜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경 의대 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는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치매 예방을 위해 실천 가능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잇몸병이 발생하면 왜 치매 위험이 높아질까요?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액과 신경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병 원인균은 혈류나 신경을 통해 뇌로 침투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군의 뇌에서 대조군인 정상인의 뇌보다 더 높은 빈도로 잇몸 염증 관련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잇몸병 원인균이 뇌에 침입해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점진적 치매, 뇌 위축, 아밀로이드 침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입을 철저히 헹궈야 합니다. 입을 헹구는 것은 입안의 세균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균이 적게 되면 치아나 잇몸에 좋고 구취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을 헹구는 것은 단순히 구강 청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물 섭취 방법은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연화 억제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보호적인 작용으로 인해 몸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마시면 이 방어 기제가 중단돼 물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저나트륨 뇌장애가 일어나 의식장애, 발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혈액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 물이 세포 내로 이동합니다. 세포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 부풀면 중추신경계 부종, 근육 약화, 전신 경련이 생기고 혼수 상태에서 심하면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서 물중독 증세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이미 한국에선 2000년부터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명하며 물중독으로 사망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무기력증, 메스꺼움, 경련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혼수 상태를 유발하고 내버려두면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해 연구자들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후 갈증이 나 물을 마셨던 때 갈증이 나지 않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마셨을 때 두 가지 상황에서 물을 삼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기능성 자기공명 기록법이 사용됐습니다. 그 결과 갈증이 나지 않는데 많은 물을 마셨을 때에는 삼키는데 3배 이상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참가자들이 억지로 삼키려고 했을 때 오른쪽 전두엽 전부가 더욱 활동적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전두피질이 개입해 연화 억제를 중단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노인들은 종종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커다란 잔으로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무 급하게 많이 마시지 마세요. 세 번째로 최악의 물 섭취 방법은 운동 후 과도한 수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소모되는데 이 때문에 운동 후에는 일정 수준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분 섭취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운동 직후에 과도한 양의 물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전해질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고 이에 따라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체내 나트륨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져 생기는 상태로 이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이미 운동으로 인해 부담을 받은 상태에서 더 많은 물을 처리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후에는 개인의 체력과 운동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해야 하며 체력과 운동 강도에 따른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운동 후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최악의 물 섭취 방법은 얼음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섭취한 음식에 있는 지방이 차가운 온도로 인하여 굳어버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지방이 몸에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요.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기초대사력은 12%씩 떨어집니다. 냉수는 소화, 혈액순환, 효소의 활성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암세포는 저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고체온에서는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단 몸이 불덩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몸이 스스로 알아서 체온을 높여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죽이거나 퇴치하여 살리려는 생명의 자생 능력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더 이상 지방 비축이 필요 없구나 라고 인체가 스스로 판단해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속의 지방 비축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게다가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목 통증, 관절 통증, 그리고 심박수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차가운 온도가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주신경은 심박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물이 중요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온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자주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최악의 물을 섭취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